MBN 후속 내용인데요. 이젠 MBN까지 뛰어드는 상황으로 봐서 윤석열 입장이 더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남부지검장이 바뀐 후 검사 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전담 수사팀이 김봉현 회장이 폭로한 인사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샅샅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기다 핵심은 윤석열 총장과 통화를 했는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총장으로 모아지는 칼끝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윤 총장과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때문에 수사팀은 통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감찰팀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이모 변호사가 그때 변호사인데 제가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모 변호사도 MBN과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나온 뒤 윤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 신분도 없다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얘기를 나눈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설령 한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한들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관련사 한 시민분은 대포폰이 있겠지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JTBC에서 계속해서 검사 술접대 의혹을 파고드는데요. 이번엔 검사 술접대 의혹 날짜 압축까지 압축하며 취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술 접대 날짜를 2개 정도로 압축한 걸로 파악했고 업소 종업원의 휴대전화가 단서가 됐다고 하는데요. 남부지검에서는 김봉현이 폭로한 통화 기록을 샅샅이 조사 중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검사 술접대 날짜까지 파고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종업원 한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갖고 전화 속 기록들을 보존해 저장한 뒤 돌려줬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김봉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회장이 술값을 많이 낸 날들을 보여주며 그날 술접대를 한 게 맞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김봉현이 접대 당일 함께 있었다고 지목한 A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고 이미 수사팀은 A 변호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그 변호사는 검사가 아닌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한 술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황당하기만 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윤석열 즉시 해임해라 내막. 그런가 하면 100분 토론에서 신소리 잘하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성일종 의원은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즉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윤석열 해임을 요청했는데요. 성일종,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소신 발언들을 쏟아내자 이에 발끈한 정부 여당 인사들이 윤 총장에게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검찰총장이라면 지금 즉시 대통령께 정식으로 해임을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문제 많은 검찰총장을 왜 놔둡니까?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총선 이후 대통령께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총장이 대통령도 국민도 눈에 뵙는 게 없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고유권한 인사권을 행사하십시오. 바로 물론 성일종 의원은 반어법이긴 하지만 며칠 전 김종인, 주호영 모두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무척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성일종 발언까지 나와서 윤 총장은 뜨끔할 텐데요. 오히려 MBN까지 윤 총장 통화 내역 집중조사 단독을 보도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뜨끔하며 미리 반어법으로 장치를 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분들은 현직에 있을 때 감찰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해임시키고 그걸로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이 덮어져 흐지부지 되면 안 되죠 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권력기관자가 독대하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총선 직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는 깜짝 발언에 대통령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 아니다라고 시원하게 해결했는데요.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운명이다 내용 중에는 임기 내내 한 번도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정례 보고든 수시 보고든 독대 보고는 없었다. 국가정보원장의 보고를 받을 때는 관련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를 반드시 배석시켰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저절로 제왕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님은 설명을 통해 독대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한쪽의 정보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오류가 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말하자면 공식 비공식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음성적인 힘을 배제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반드시 비서실장이나 정보의 성격에 따른 해당 분야의 수석을 배석하게끔 했습니다라고 설명한 일화는 유명한데요. 바로 민주정부 청와대는 비선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추 장관님의 근거는 이 대목이고 윤석열 총장은 제발 책 좀 읽고 반성 좀 해야겠습니다. 관련해서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청와대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도 위증으로 지목했습니다.
황희석, 박상기 전 장관에게도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던가. 청와대 모 수석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강보시라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하지 않았느냐. 이거 왜 이래? 누굴 바보로 하냐? 김도우 뼈 때리는 추미애 장관. 국감에서 검사 출신 김도우 의원을 날려버린 추 장관이라도 소개해드리면, 야당 간사인 김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상대로 대질 국감을 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추 장관은 공직자로서 예의가 있다며 단박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우, 지난 1월 윤 총장에게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추 장관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라고 직담을 피하자 김도우, 답답하다. 제 솔직한 심정은 장관님과 윤 총장이 같이 앉아서 대질 국감 했으면 좋겠다는 것. 관련해서 추 장관은 참지 않았고,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질의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